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40년 동안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국내 오뜨꾸띠르 디자이너로서 정성 가득한 옷을 만들어 오셨는데요. 패션에는 정성이 깃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국 오뜨꾸띠르의 대모, 설영희 디자이너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 저희 문화인 공감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자이너 설영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역시 디자이너셔서 그런지 헤어스타일과 안경, 네, 오늘 이렇게 스타일까지 너무 멋지십니다. 아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뜨꾸띠르 디자이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시청자분들께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데모라 하기는 좀 부끄럽고 이제 대기업에 있었어요. 넌노 패션이랑 네. 젤모직, 워낙 의상학과를 나오고 그래서 이제 86년도부터 압구정동에서 네. 이제 시작을 하다가 기성복으로 시작을 하다가 네. 오뜨기뚜루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압구정동에서 그냥 계속 변하지 않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뜨꾸띠르, 사실 이름도 좀 어렵긴 해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정확한 뜻을 아는 분이 잘 없으실 거거든요. 오뜨는 고급, 고급. 귀뚜루는 바느질이에요. 그게 고급 이제 프랑스어인데 고급 바느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즉 말을 하자면 네. 우리가 이게 옛날에는 엄마들이 양장점 가잖아. 그렇죠. 그죠? 양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오뜨기뚜루인데 네. 사실은 이제 저희 디자이너들이 그동안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학식도 많이 늘어나시고 또 유학하시는 디자이너들도 많으시고 또 네. 파리에 진출하시는 유명한 한국 디자이너들도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이렇게 생성화됐다 그러나 좀 진행된 상태가 오뜨기뚜루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잘못하면 네. 동네 양장점으로 착각하실 수가 있어. 근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게 오뜨기뚜루라는 것은 매해에 내가 어떤 디자인을 선보일 건지 패션쇼를 해야 되고 올해는 어떤 컨셉으로 어떤 색상으로 어떤 걸로 원단을 프린트를 해서 작업을 하겠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죠. 그렇군요. 예. 야,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 예전에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뭐 이건 뭐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뭐 수작업한 거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네. 오뜨꾸띠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급 한 땀 한 바느질. 땀이죠. 예. 선생님께서는 1986년에 네.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40년 가까이 패션 어떤 디자이너로서의 길을 걸어오신 건데 네네. 처음에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을까요? 처음부터 디자이너 꿈을 꾸진 않았어. 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아. 근데 저희 아버지랑 엄마가 되게 멋쟁이세요. 오. 뭐 서울에서 원단을 공수해서 옷을 맞춰서 입으시고 저희 친정 아버지 말씀에 네. 맞춰서 입지 않은 옷은 옷이 아니다. 뭐 양복이니까 그렇겠지만 아니,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엄마 양장점에 가서 몰래 맞춰 입고 옷을 다녔어. 뭐 수학여행 가고 이럴 때 있잖아요. 맨날 맞춰서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갈 때도 맨날 옷 맞춰서 학교로 가서 아니 교복 입으면 되는데 왜 옷을 맞춰 입고 가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내가 이 길이었나 봐.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원래부터 옷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미술 대학을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해서 의상학과를 갔어요. 아 처음에 대학 시험은 그럼 미술로 보신 미대를 거예요? 쳤지. 근데 톡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의상학과를 갔는데 네.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 아 이게 내 길이었구나. 운명이었군요. 왜냐하면 그냥 몰래 가서 옷도 맞추고. 아 몰래요? 그렇죠. 그 엄마 돈은 몰래. 누가 내요? 엄마 몰래. 그러면 이제 엄마가 가서 외상 달아놓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엄마가 계산하시죠. 아. 그래서 너 또 옷을 맞춰 입었다고 막 이러시는데 네. 오늘날 그 밑바탕이 제가 이렇게 된 계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패션이라는 게 이제는 뭐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옷, 의상을 넘어서서 네. 어떤 그야말로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하잖아요. 1987년 파리 프레타포르테 박람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는 전통 자수를 넣은 한복 스타일을 선보이셔가지고 주목을 또 받으셨다고요. 네.
저는 1987년이면 거의 패션 업계 이제 뛰어드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네요. 그렇죠. 그때 이용렬 회장님이 한국 패션 협회를 개설하셨을 때예요. 네. 그래서 그때 디자이너 뭐 지금 알아주는 굴지의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다 같이 가셨었는데 네. 저희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착각을 하시는 게 브레타 브레타 패션쇼를 가는 게 아니에요. 박람회를 가는 거예요. 박람회. 전시를 하고 오다를 받는. 근데 이제 제가 12장생을 자수를 놨어요. 보라색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왜 술을 많이 넣고 빚을 하냐면 네. 우리가 지금 입고 계시는 옷이나 제 옷이나 이런 원단은 뭐 수입이든 국산이든 얼마든지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자수를 놓거나 빚을 받거나 그림을 그리면 아무도 그걸 따라할 수가 없거든. 그 그야말로 전 세계 작품. 딱 그거 하나만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게 옷 입기 뚫은 거예요. 맞춤복. 아. 그래서 저는 자수를 좀 많이 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빚을 받거나 그걸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옷깃 뚜르라는 것이 바로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세계적인 모든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다 그런 걸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소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재하고 소재 이렇게 뭐 조합이 절대로 되지 않는 거를 같이 섞어서 작업을 한다든가.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렇지. 것들을 섞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자수를 넣고 비주를 넣고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본다. 그게 저는 창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제 선생님 오늘 모시고 인터뷰를 할 예정이라 네. 선생님의 작품들 이렇게 쭉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패션쇼에서 선보인 선생님의 작품들이 정말 그야말로 색감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아니 특히 좀 다른 어떤 디자이너들 뭐 디자이너마다 어떤 분들은 뭐 쉐입을 중시한다던가 원단을 중시한다던가 다 그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의 옷들은 굉장히 색감이 화려하고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저는 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86년도에 제가 오픈을 할 때부터 네. 색깔을 너무 화려하게 써서 저희 손님이 내가 아직까지 그 30년 전에 저한테 그 마친 말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미치지 않고서 이 옷을 어떻게 입냐. 그래서 제가 그때 요시 했어요. 왜요? 내가 너를 내 손님 만들 거야. 어머머머. 그래서 그 손님이 30년까지 지금 제 손님이 됐어요. 아직도요? 네. 와. 그때는 이렇게 컬러풀하지 않았어요. 그쵸.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생각을 하면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너무 튀려? 그렇지. 누가 나를 볼까 봐. 보면 어때? 안 어울리나? 네, 막 네. 이렇게. 그래서 저희 옷이 색깔이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네. 입어보면 사실은 그렇게 요란하지도 않은 것을 백화점에서 그냥 색깔이 예를 들어 베이지면 베이지 쫙, 까만색이면 까만색 쫙 이렇게 걸려있고 정돈된 것만 보다가 그렇죠. 저희 집은 똑같은 디자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한 벌만 하니까. 그거 주문을 받거든. 그래서 한 벌만 하니까 색깔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지러워 보일 수도 있고 화려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입어보면 되게 좀 격조 있는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아직도 매년 네. 패션쇼를 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첫 스테이지, 오프닝 스테이지가 제일 중요해요. 오프닝을 잘못하면 손님들이 졸아. 재미가 없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마지막 라스트. 이 컨셉이 내가 어떤 의도로 이 옷을 했다는 거를 마지막 라스트에 보여주고 그다음에 소재. 소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네. 설 선생 옷이 소재가 나쁘니까 이 조명에 받치는 광택이 이쁘지가 않더라. 아, 네. 정말 K 패션에 우리 한국 디자이너들이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어떤 패션에서는 정말 변방 이렇게 취급을 받았다면 지금은 굉장히 어느 디자이너야? 어떻게 만들었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본다. 이런 소식을 접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처음 패션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한국은 어떤 약간 진짜 불모지 느낌 아니었었나요?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도 좀 흔치 않았을 저희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너무 반대를 하셨잖아요. 아, 반대하셨어요? 너무 반대. 그렇지. 저희는 지방이니까 집이 반대를 하셨는데 네. 저는 그때는 내가 무슨 디자이너가 꼭 되겠다 이런 거보다 네. 의상학과니까 이제 서울에서 국제복장학을 다녔어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 또 욕심이 생기고 출장 다니고 외국 다니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때 당시 네. 어린 마음에도 네. 난 세계적인 그랬다 디자이너. 그럴 때 나가고 이러니까 나도 되겠다고 생각
했는데 네. 안 되더라고. 아니죠. 지금 충분히 이루신 아니,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제 또래 때는 그때는 브레타 포르 때 나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그렇죠. 영광이었었어요. 네. 사실은 나라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좀 협조도 해주시고 이래서 음. 했는데 최근에 또 젊은 디자이너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K 패션 뭐 한복을 뭐 좀 디자인 어레인지 해가지고 많이 활동도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뿌듯하지만 네. 아직 한국의 우리 디자이너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아직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패션을 좀 등한시하시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봐요. 또 이런 말하면 또 이렇게 흥분이 충분히 되는데 공감합니다. 예. 정말 특히 이 오띠키뚜루 같은 이 맞춤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한 명 한 명 그 사람의 성향을 그렇죠.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네. 그분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뭔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분은 골프를 좋아해. 그러면 옷은 좀 약간 캐주얼하게 해야 된다든지 어떤 이런 그런 교감이 없으면 네.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사실 그냥 한 디자인해서 작품을 많이 그냥 대량 생산해서 많이 팔아서 뭐 이런 걸 더 좀 선호하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38, 9년 이렇게 해오니까 이게 너무 저는 이게 익숙해졌어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선생님이 상업을 가지고 이름에 적어. 어.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 선생님의 작품이야. 그러면 의논을 해요. 우리 실장하고 나하고 이 선생님은 이거 저기 뭐 매돌에 어디 가신다는데 그러면 어떤 소재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그런 것까지. 패턴 뜨죠? 가봉하죠? 가봉한 걸 옷을 안 만들어요. 그러면요? 다 뜯어야 돼. 왜냐면 가봉하면서 내가 기장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 뭐 늘렸으면 좋겠어 네. 이러잖아. 그럼 그 패턴 수정 다 해야 돼요. 다시. 그러면 또 원단을 다시 마름질을 해서 다시 패턴 위에 또 놓고 작업을 하는 게 맞춤이야. 그야말로 이렇게 작품이네요. 그렇죠. 네. 기성복은 한 벌을 완벽하게 하면 그걸로 공장에서 스웨터를 쭉 만들죠. 생산하지만. 제가 젤모직이랑 논노패션 있어봐서 알잖아. 그런데 맞춤은 그게 안 돼요. 그냥 진짜 한 벌 하나씩 딱 맞추면 하나씩. 그걸로 끝이야. 네. 그럼 또 새로운 걸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패턴을 또 떠야 돼. 이 작업이 굉장히 까다롭게 힘들고 돈이 안 되니까 네. 잘 안 하려고 그러지. 근데 선생님께서 패션쇼를 하실 때 평소에 이렇게 전통 음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국악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어떤 계기는 있으셨을까요? 제가 그 이제 물론 처음에는 제가 한복을 참 좋아해요, 사실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 제 꿈이 네. 모시 한복 입고 한옥 대청마루에 서 있는 게 내 꿈이야. 진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이라도. 근데 한옥 대청마루가 어디 있을까요? 가구박물관? 됐어요. 정말 제 꿈이고 그 저희가 무슨 단체에서 무슨 공연할 일이 있어서 경기 명창 김장순 선생님한테 제가 3개월 저희가 사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소리를 사사 받으셨다고요? 그렇죠. 공연도 했어요. 선생님께서 직접 그럼요. 조금만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 못해요. 3개월이나 그런데 사사 받으셨는데. 그 우리나라 음의 높낮이가 네. 무슨 우리가 유행하는 뭐 K-팝보다도 더 대단하고 그 느리면 느린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또 코믹한 거는 코믹한 대로 네. 또 슬픔은 슬픈 대로 그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고 듣기도 이게 K-팝이고 트로트보다도 이 국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고 또 그분들은 이렇게 유명하지 않고 이렇게 트로트 가수나 K-팝 가수는 막 뜨고 돈을 못 벌어도 뒤에서 말없이 정말 우리나라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네.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내가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내년에 좀 우리가 또 뭘 해야 되거든. 공연하세요? 네, 그래서 이번엔 장구를 좀 배워볼까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장구 너무 왜냐면 신나죠. 신명도 나지만 네. 또 슬픈 노래를 할 때는 또 너무 가슴이 막 그렇죠. 미어지는 한이라는 거야. 거.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로만 국악 가지 말고 정말 저는 뭐 그게 대해서 아는 건 없지만 좀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는. 네. 선생님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뭐 패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열정적이시고 관심도 굉장히 많은 네. 분이시구나라는 걸 잡기가 능해요. 느끼게 됩니다. 네, 네. 좀- 아니 그래서 보니까 시니어 모델 발굴에도 굉장히 열심히시고 진심이시다면서요. 저 진심이 있어요. 네. 왜냐면 나도 늙고 가잖아. 시니어 모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는 그 네. 헤비다트 사회 보셨다 그러셨죠? 네네. 그때 저 패션쇼 했었어요. 오. 근데 모르셨겠지만 그 마히자 네. 회장님이 이제 그
고객들을 상대로 옷을 입혀서 무대에 세운 게 해피타트 패션쇼였어요. 네. 하얏트에서. 근데 그때는 그렇게 그게 심각하게 저한테 다가오지 않았는데 제가 살짝 그 우울증을 좀 겪은 적이 있어요. 저희가 조울증이 좀 있어요. 제가. 아유, 디자이너들이 다 아티스트들은 뭐, 그렇겠지만. 예. 근데 김동수 교수하고 저희가 시니어 스쿨을 개설을 했어요. 4년 전인가 3년 전이 코로나 끝나자마자 제가 그걸 한 3개월 하게 되니까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이 워킹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유 걷네, 아유 잘하네 이랬잖아. 그걸 네. 평생 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워킹을 제대로 몸을 세우고 숨을 쉬면서 제대로 이 걷는 게 집중하는 게 굉장히 힐링이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께서 직접 워킹을 그렇죠. 하셨어요? 그렇죠. 저 1년 했어요. 오. 그런데 저희 남편을 제가 가서 배우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시니어 모델이 됐어요. 모델이세요? 오, 그렇군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일으킨 사람이 엄마의 힘이에요. 물론 뭐 다 나라에서 잘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한 게 엄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엄마들이 너무 무심하. 근데 나는 그 젖은 손에 손톱에 좀 물감도 칠해주고 싶고 얼굴에 예쁜 구찌베니도 좀 발라서 워킹을 해서 반듯하게 세워서 좀 뚱뚱하면 또 어때? 그럼요. 그게 내 살아온 삶인데 그렇죠. 키가 좀 작으면 또 어때요? 다만 너무 젊은 사람들처럼 요란하기만 하지 말고 워킹을 제대로 배워서 무대 위에 딱 세워놓으면 그 뒤에서 빛나는 아우라는 후광은 젊은 프로 모델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고객을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를 저희가 지금 한 4년 정도 워킹을 하고 항상 제 개인 패션쇼에는 프로 모델들은 한 12명 하지만 네. 시니어 모델들 한 4명, 5명 꼭 세웁니다. 왜냐면 좀 격조 있는 옷을 입혀서 품격 있게 네. 우리도 당당할 수 있는 거를 난 좀 보여주고 싶고 엄마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좀 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네. 아, 선생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뭐 매사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다음에 관심도 많으시지만 그야말로 패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12월 3일 다음 주 화요일에 또 패션쇼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어떤 컨셉인가요? 우주로 가는 나의 별자리입니다. 네, 그 우주 속의 나의 별자리가 아니고 우주로 가는 나의 별자리. 이게 이름이 다르죠, 그죠? 설명이. 근데 저희가 그 작가분이 인문학 강의 때 그걸 했는데 그걸 듣고 보니 아 그래 맞아 우주 속에 별이 우리가 별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지만 저희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그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부탁을 했어요. 별자리를 좀 그려봐 다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프린트를 해서 이번에 패션쇼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시즌마다 저희가 쇼할 때는 항상 컨셉을 잡을 때는 제가 원단을 다 제작을 해요. 그냥 있는 원단만 쓰는 게 아니고 네. 프린트를 하거나 자수를 놓거나 그 컨셉에 맞도록 저희가 다 원단 제작을 합니다. 이번 패션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가장 중요한 생각이란 그 우주라는 거를 막 너무 우리가 광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별 하나만 가지고로도 내 가슴에 그냥 내가 별이니까 그냥 별 하나만 가지고로도 나는 우주가 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하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좀 환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컨셉과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저 거죠? 그 제목을 되게 시적으로 적는 걸 좋아해요. 올 봄의 패션쇼는 봄 꽃길 따라 여름 바람길 따라. 그러니까 그냥 제목만 들으면 상상이 시 가지 같아요. 않아요? 봄 꽃길, 네. 여름 바람. 여름에 바람이 불잖아 바닷가에, 그죠? 봄에 꽃이 만발하잖아, 피죠. 그죠? 그럼 어떤 색깔일까? 상상이 가죠. 그럼 제목을 먼저 지으시고 또 디자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컨셉을 잡아야 되니까. 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디서 디자인을 많이 보냐면 꿈에서 제일 많이 봐요. 꿈에서? 네. 근데 그런 선생님도 꿈을 아직도 꾸시는 거예요? 그럼요. 선생님도 왜 오늘 이렇게 사회를 보시겠다 그러면 그 전날 꿈 안 꿔요? 꿀 때도 있죠. 꿀 때도 있죠. 예. 그런 저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꿉니다. 어머 너무 신기하네요. 색깔도 봐요. 색깔도 봐요? 그럼요. 야, 그래서 컬러로 꿈을 꾸시는 이번에는 이제 그 꿈들을 근데 대체적으로 꿈을 꾸면 주로 못 입는 옷을 꿔요. 꿈을.
난해한? 난해한 거. 어. 작업하기 힘든 거. 근데 그걸 어떻게 잘 녹여가지고 옷을 제작을 하느냐. 네. 그게 디자이너의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꿈에서 본 옷들을 근데 이제는 꾸덕꾸덕 하다 못하게 도자기까지 나와. 아주 난 그래서 이번에 다양하네요. 제일 첫 스테이지에 나오는 꿈이 그런 이제 뒷모습을 가지고 제가 제작 다 해서 제일 첫 스테이지 나갑니다. 기대됩니다. 아이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드님도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다고요. 아, 어머님의 영향을 받으신 거죠? 받진 않았을 것 같아. 네. 왜냐면 5살 때 우리가 쌍둥이에요. 아, 두 놈이. 쌍둥이에요? 네네. 아들 쌍둥이요? 네, 이것도 이제 우리 아들 5살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인데 유치원이요?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제가 모아놨다가 스카프를 만들었고 어머. 또 이걸로 프린트를 해서 옷도 그러니까 지금 28살인데 이게 25년 전에 그린 그림이야. 이야. 그죠? 23년. 그런데 이제 저희 작은 놈이 5살 때 밤색 옷에다가 호피 컬러를 대서 옷을 해달라 그러더라고. 본인이요? 네, 5살 때. 이야. 5살인가 4살인가. 그 여사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더니 이놈의 쇼를 하겠대요. 그 저하고 같이 방배동에서 패션쇼를 하고 그다음에 3학년 때는 봄, 여름 2번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의상학과를 갔는데 네. 중간에 갑자기 그림을 그리겠대요. 오. 그래서 바꿨어요 또. 그래서 지금은 미국 뉴욕에 SVA라는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라는 네. 그 미술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네. 또 제가 걔의 도움을 왜 많이 받냐면 뭐 별자리든 그 뭐 시비간지든 이런 걸 제가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절대로 안 그려줘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려서 오면 이번에 한번 쇼에서 보셔요. 난 아주 미치겠어. 왜요? 제 스타일이 아니니까요. 아 너무 달라요 취향이? 그렇죠. 예. 걔는 남자잖아. 어. 그 저는 좀 예쁜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막 하여튼 굉장히 코믹한 그림을 그려서 보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고등학교 때 엄마와 같이 패션쇼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저도 참 근데 지는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패션이라는 건 진짜 계속 신경 쓸 수 있는 거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서 어떻게 하면은 그 옷을 좀 멋있게 아까 품격 있게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품격 있게 입을 수 있는지 약간 꿀팁 같은 거 좀 주세요. 꿀팁이라기보다도 저는 너무 막 이렇게 젊게 입고 싶어서 노력하지 말자라. 연령에 맞게 네. 옷을 지금 맞는 여기서 옷을 한 입어라. 5년 정도 나이와 비례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얘기도 서 선생 옷이 너무 노블해요. 아니 내가 노블한데 노블하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네. 싸우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너무 투머치 저 투머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요? 네. 오늘 완벽한 거를 좋아하는데 완벽하자고 해서 색깔이 똑같아. 근데 있잖아 옷은 올해 너무 유행하는 캐주얼이야. 근데 가방이 색깔 맞다고 정장 가방을 들고 나와. 그거는 안 된다니. 그죠? 믹스 매치를 하더라도 조화롭게 해야 그렇지. 된다. 예를 들자면 우리 손님 중에 그 칼라 이런 거 강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한테 그래서 정 선생 세상에 안 어울리는 칼라는 없어요. 다만 톤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야. 만약에 회색이 그레이가 만약에 옐로시하다. 그럼 밑에 핑크 바지를 약간 그레이 톤 핑크 바지를 입으면 색깔이 맞아요. 채도를 맞춘다. 그런데 이거를 뭐 이래서 안 어울리고 나는 이게 안 맞아. 난 세상에 안 맞는 색깔이 어디 있냐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만 네. 톤 앤 톤으로 가면 절대로 안 맞는 색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엄마들이 왜 저도 겨울이 뭐 이게 목폴라 하지만 목을 파서 입으라 그래요 저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여기 주름이 많아 여기가 나이 들면. 네. 근데 이렇게 파잖아. 그럼 여기는 속이 깨끗해요. 왜 깨끗하냐면 옷으로 가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서 입으면 훨씬 더. 목에 주름이 안 보여요. 너무 시선을 신기하게. 분산하는 거죠? 그렇지. 여기만 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목 좀 파서 입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다만 색깔을 너무 막 열심히 미친 듯이 맞추지 마세요.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 요새 유행하는 뭐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가야지. 네. 너무 이렇게 오늘은 이 옷을 입으니까 벨트를 묶어야지. 이거는 아니다. 자연스러운 네네, 그런 네, 것을 네. 추구해라. 알겠습니다. 야, 그동안 꾸준히 패션계에서 이바지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섬유 패션 대상에서 디자이너 부문 대상을 또 수상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은 또 어떤 걸 갖고 계실까요? 제가 사실은 그 파리에 우리가 87년도에 제가 프레타포르테 갈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꿈이 있었지만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이루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들이 미국에 있고 하니 미국에 저희가 이제 조금만 잡을 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일날 저희가 뉴욕을 갔다 왔는데 또 좋으신 분을 만나서 네.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같이 조그만 잡을 하나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한 2년 후에 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게 제 꿈입니다. 패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월 3일에 열리는 패션쇼도 성공적으로 잘 치르시길 바라겠고요. 또 앞으로도 설영희 디자이너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시길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설영희 패션 디자이너와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